자, 유럽의 전략에 대해서 그냥 구기본 전략으로 얘기할게요. 예. 인드라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달러하고 위안화 이런 문제에서 일단 경제 얘기하고 같은 건데 달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군사력이 전 세계 모든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한 1%라도 많아야지 된다. 기주통화국이 되려면. 그렇죠? 두 번째가 뭐죠? 인싸력이라고 했죠. 소프트 파워. 근데 소프트 파워, 한국은 소프트 파워로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면, 기존의 어떤 하드 파워는 뭐죠? 인싸력에서, 영연방, 프랑스 연방,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뭐죠? 동남아, 아세안, 이런, 그래서 엔화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유로화는 사실상 마르크화, 독일이 동유럽과 유럽 대륙을 먹고 있어요. 마치 독일은 아프리카 식민지는 없더라도 유럽을 먹었단 말이야. 그런 것과 양상이 비슷해요. 오늘날 독일은 말하자면 유럽 대륙을 먹고 있어요, 사실상. 프랑스만 빼면. 그렇죠? 프랑스는 프랑스와 태평양에 몇 개 있고 인도양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어요. 프랑스령. 프랑스에 사실상 프랑스 세가 있어요. 프랑스 세가 뭐냐면 프랑스령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독립국이 된 나라들은 프랑스에 속하면 프랑 통화를 써야 돼요. 일정한 자금을 프랑을 예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화가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마르크화는 유로화를 통해서 되고, 파운드화는 영연방 국가란 인싸력, 프랑화는 프랑 인싸력, 엔화는 동남아시아, 일본 인싸력, 위안화는 중국 내수 시장만으로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외본이 위안화를 준기축통화, 이런 국가, 미국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 준기축통화 그것은 그러한 인싸력을 보장해야 돼요. 일정한 군사력과, 근데 독일하고 일본은 군사력이 별로 없단 말이지. 인싸력, 경제력과 인싸력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인싸력. 캐나다는 어떤 거냐? 한국과 통화성 맺고 있는 캐나다는 연연방 국가입니다. 호주도 영연방 국가예요. 넓게 보면 영연방이면 파운드화, 채텀하우스 영역 하에 있는 거죠. 퀘벡은 프랑스 영역 하에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이다, 전략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지난 방송했던 루안다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하고의 콩고, 어떤 나라는 원래 어디죠? 그게 벨기에 땅이란 말이야. 영국 국yon 귀족이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사위인가 조카한테 준 땅이 콩고 땅이에요. 근데 콩고에 자원이 많아. 루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제 정세를 보면 좌도 없고 우도 없고 극자도 없고 극우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터야. 여기에 무슨 너는 좌판이 나는 우판이, 그럼 구분했다가는 바보 취급당한다 이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쭝꽁 애들이 아프리카에 달려갔어. 거기에 최대 채권국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쭝꽁 자본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채텀하우스 자본이고 CFR 자본이야. 인드라 저번에 여기다 아프리카의 박정희, 부르키나파소의 토마스 상카라를 뒤엎은 애가 누구야? 프랑스예요. 이거 갖고 음모론을 또 펼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부르키나파소는 그건 현실적인데 리비아 카다피가 아웃된 거는 프랑스의 무슨 리비아 카다피가 아프리카 통화를 구상을 했기 때문에 잘린 거다,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더라고. 이게 좌우의 파시 음모론이야. 리비아 카다피는 그런 힘이 없을 뿐더러 리비아를 연계시키면 이탈리아, 걔 이번에 죽은 애 이태리 총리 무스코니 걔 나오고, 영국 총리 블레어가 나오고, 그리고 채텀하우스로 연결되는 거거든. 이게 채텀하우스 라인이야. 리비아 그러면 채텀하우스가 계속 리비아를 해먹는 걸 마음에 안 들어서 뭐 CFR 쪽이 아웃시켰다, 이건 말이 돼. 근데 프랑스 따위가 비빈다? 아니죠. 다만 지금 리비아 내전이 심각하잖아요. 리비아 내전에서 지금 겉보기에는 거기에 뭐 IS도 있고, 뭐 리비아 부족도 있고, 뭐 각종 순위파, 시아파, 온갖 애들이 다 섞여 있는데, 크게 보면 프랑스 대 이태리 대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태리 하면 이태리가 무슨 힘이 있어? 없어. 이태리 뒤에 누가 있는데? 채텀하우스가 있을 뿐이지. 채텀하우스 직접적 연관 안 되면 이태리, 독일, 채텀하우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태리 라인이야. 어차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건 고정무변이에요. 그럼 프랑스는 그러면 따지고 보면 CFR하고 연결할 수 있겠네. 그렇죠? 마크롱 대통령이 인드라 강조했죠. 로스차일드 회사에서 일했다는 경력보다 중요한 건 미국 프랑스 친선협회 회원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채텀하우스에서 일치단결해서 요즘 마크롱을 많이 비판하죠. 참고만 하시고. 그런 구도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든 그다음 쭈꽁에서도 쭈꽁 내부의 계파 싸움도 따지고 보면 그러한 어떤 채텀하우스의 이해와 CFR의 이해가 충돌하는 중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낫다. 이해가 되셨죠? 뭐 하여튼간 북극을 북극 항공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차원에서 국위본론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유럽 전략 더 없죠. 넘어가고 이제 경제 얘기. 돈 되는 상식 가이아나, 비하인드 아시아, 폴리메트, 차이나, 옵저버, 머니 앤 마크로, 캐주얼 스칼라, 차이나 인사이트, 패트릭 보일. 그래서 패트릭 보일 같은 분이 이제 그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와 붕괴시킬 때 역할을 했다. 그건 이제 인드라 블로그 지금 이런 방식이 90년대 때 일본에서 반복돼서 나타났고 한국에서도 반복되게 나타났다.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대처 총리를 전 지지하는 편이에요. 대처 총리가 영국을 살렸다. 보는 입장인데 영국 시민 입장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도 좋아해요. 저는 진짜로 영국 왕실과 영국 시민을 살렸다. 저는 그렇게 영국 대처 총리를 평가하고, 존 메이저는 그러나 어떤 영국 구변 귀족들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채텀 하우스 수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쭈꽁의 이거에 사교에서 좀 근데 쭈꽁 망하지 않는다고 했겠죠, 인드라가. 지금 쭈꽁이 망하면 안 돼요. 세계 경제가 크게 어려워져요. 인드라 늘 강조하잖아. 중국 여태까지 등소평, 중국의 박정희 등소평이 이룬 업적을 다 하나씩 까먹는 역할이 메콩 시파르다. 그래서 국군이 임명한 거다. 10년 동안 천천히 망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오래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아셔야 된다. 중공이 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저렇게 단 10년 만에 어떠한 인수합병을 무섭게 저지르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망해. 거기에 조지 소로스도 있고 딱 막 간증하는 애들이 또 모든 건 또 조지 소로스다 뭐 이러시고, 그런 음모론에 너무 혹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이아나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이아나 얘기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이 가이아나를 보면 정말 이 가이아나 독립 이후에 정치 경제 상황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명 가능한 이론이 국제유통 자본론밖에 없다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68년부터 70년인가 그때 CIA의 자금을 지원받고, 그것도 시인한 사람이 갑자기 1970년 들어서서 가이아나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선포를 해요. 아니 CIA 간첩인데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라고 선포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 CIA 간첩인데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이걸 설명 가능한 유일한 이론은 전 세계에서 국제유통자금이라는 거죠. 가이아나를 움직였던 인종은 인도인,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 두 부류입니다. 근데 인도인은 누가 데려왔어요? 영국 애들이 데려왔죠. 그래서 인도계는 채텀 하우스 쪽에게 뭔가 아픈 거예요. 역사적이게도 가이아나에서 인도 출신들은 대체로 친미예요. 반면에 아프리카 흑인 출신들은 대부분 친영입니다. 학교를 어딜 갔어? 런던 정경대야. 인드라 강조적 국원학교라고. 지금은 런던 정경대도 한번 갔습니다. 나도 영국 국원 귀족, 세계적인 국원 귀족이 돼야지 하고, 지금 런던 정경대 가봐야 인드라 볼 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드라가 생각에 런던 정경대는 그래도 1990년 초반까지는 그나마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만의 그 총통도 런던 정경대야. 그 다음에 유명한 데이비 록펠러도 당시에는 그거 황제가 아니었으니까 1940년대 버트란트 러셀 눈도장 찍으려고 런던 정경대 갔죠. 그리고 가이아나의 유력 정치인이 런던 정경대 가서 막스 레니주자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MI5 영국 정보부 감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MI5가 뭐였냐면 MI6는 해외 방첩 담당, MI5는 영국과 영연방 방첩 담당, 국내 담당이란 말이에요. 독립전이었으니까 가이아나. 다시 말해서
북한에는 반쪽 있어.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임명하듯이 누가? 영국 정보부가 임명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임명한 거 아니야. 당시에 한국의 해방 직후에는 당대 황제는 버트라트 러셀이고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영국 정보부는 만주에서 해외에서 한국 독립 운동가들이 누구고 조직이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알았어요. 그걸 우리가 강조했잖아. 그런 자료가 영국 외무성에 문건이 보고됐다고.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김구 전쟁은 대통령 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블레이크, 해방 직후에 실질적인 한반도 책임자는, 남북한 책임자는 서울에 있던 영국 정보부 블레이크였다 이거지.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국전쟁 미국 책임 없어요, 여러분. 굳이 책임을 지면 영국 책임이야. 채텀하우스 책임이라고 굳이 따지면. 미국 책임 전혀 없어요. 한국전쟁 왜 일어났나? 채텀하우스 책임이에요. 인드라 구이원론에는 굳이 따지면. 그렇다고 채텀하우스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아요. 좀 버트란트 러셀 구유 황제를 천재 중에 천재로 여기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경하는 면도 있습니다. 빅토 로스차일드도 악당이긴 하지만 또 천재적인 면이 있거든요. 좋아해요, 저는 빅토 로스차일드도. 이 점 분명히 하겠습니다. 공과 사는 가려야죠. 그런 면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이아나에서 이러한 인도계와 아프리카계는 마치 쭈꽁에서 CFR과 채터마스처럼 인도계는 CFR 말하자면 비유하면 아프리카 흑인은 채터마우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도 원유가 발견된 이유도 재밌어. 처음에 딱 정권 잡은 것은 나이지리아, 영국 보병, 딱 이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프리카 흑인 얘가 딱 잡았는데 불신임 투표 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 쫓겨났어. 그리고 누가 대통령 된다? 인도 출신 무슬림이 대통령이 돼서 됩니다. 이걸 또 경제적으로도 잘 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가이아나 원유, 그 바다 원유를 발견한 게 엑선사예요. 근데 엑선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그 아주 어려운 어떤 지역, 이런 해적 탐사의 전문 회사가 있어요. 그게 헤스, 미국 회사입니다. 헤스. 근데 얘는 지금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 원유 탐사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다 이 헤스라는 회사는 자산을 다 매각하고 오직 이 자신의 전문 능력인 원유 탐사 대면 대박이거든. 그러니까 헤스 세 개의 회사가 가이아나. 근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헤스 미국 회사가 발견한 거예요. 가이아나 앞바다에 바다가 있다. 원유가 있다. 근데 헤스 혼자 먹을 수가 없어. 왜? 가이아나 정치권, 국제사회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하려면 헤스가 혼자 먹었다 한다 싶으면 소리소문 없이 헤스 지도부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해야 돼요. 컨소시엄을 결성해야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엑소가 45% 먹어요. 엑슨이. 그 다음에 30% 누가 먹습니까? 바로 쭈꽁 회사가 먹어요. 근데 이 쭈꽁 회사의 정체는 뭐죠? 채텀하우스라는 거지. 쭈꽁이 가이아나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는 쭈꽁의 조폭이 있을지언정 가이아나에는 쭈꽁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왜 쭈꽁
공자본이 느닷없이 30%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국제사회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사회가 아닙니다. 채텀 하우스죠. 1800 인드라 강제적 구입원론에서 1796년에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이 가야나라는 땅이 영국령이 된 것은 원래 네덜란드 땅이었는데 1796년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왕실이 런던으로 피신해요. 그래서 자기 보호 조건을 들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영국 동인도 회사에 합병시킵니다. 대신에 네덜란드 왕실은 그만큼 네덜란드 지분을 챙긴 거죠. 회사를 매각하고 네덜란드 농인도 회사를 매각하고 지분을 챙겼다. 그러는 바람에 가이아나가 영국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영국 식민지일 때 당연히 이 버트란트 러셀과 빅터 로스차일드 이런 구변 귀족들은 1960년대 전세계 민족해방운동, 비동맹회의 이런 것들을 누가 다 기획했냐? 네루가 기억한 거 아닙니다. 제3세계 지도자들은 머리가 없어요. 누가 기획했어요? 그걸 다. 채텀 하우스, 빌더버그 이런 당대 구변 귀족들이 면밀하게 역사를 검토하고 고고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총동원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환단고기 이런 가짜 문서를 괜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환단고기 같은 가짜 문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짜 문서 시온 의정서처럼. 가짜도 진짜처럼 보이려면 그런 엘리트들의 숨결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한 국가의 지도자를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뽑는 게 아니다 이거죠. 가이아나도 보면 알 수 있다. 아니 가이아나 같은 나라도 저렇게 함부로 뽑지 않는데 하물며 한국 같은 나라는 당연하죠. 중공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대다수 지도자들은 국익원이 임명한다. 단 해당 권역에서는 해당 인싸력을 가진 국원 귀족들 추천을 받는다. 문존비나 반쪽 노면이 대통령 된 것은 반쪽 아베가 추천을 해서 그런 거다. 반쪽 아베 입장은 뭐다? 대한민국이 망해야 반쪽 아베가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멍청한 놈을 매국노 같은 이완용만도 못한 애를 대통령 시켜야 반쪽 아베가 이득을 취하죠. 그렇죠? 근데 이 반쪽 아베가 많이 힘을 내면 구분 구조에서 무시당하죠. 아, 자식 혼자 헛질하네. 홍석현 미국 오지 마. 너 미국 대사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것처럼. 네. 채텀 하우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일본 반쪽 아베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이아나도 그렇잖아요. 네, 하물며 대한민국 어떻느냐 이런 얘기를 끝으로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12시 58분. 한시를 넘기지 않았네요.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인사 끝으로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방송 토요일 날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열흘 동안은 제가 바쁠 예정이에요. 제가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못 하시게 돼서 제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어도 또 그냥 막 가르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방송을 못 할 수도 있다. 좀 양해를 하고 가급적이면 할 예정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르죠. 막 오늘 같죠.
무슨 컴퓨터 공격이 있으면 우연이겠지만 못할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드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생각 안 해요. 가짜뉴스나 음모론으로 보지 않고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갑니다. 왜냐? 전 채터마우스 때까지 뭐 약간 신중하게 깠는데 전 채터마우스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분들과 전 잘 지내고 싶어요. 메콩 시파루도 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 게 인드라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신제국주 시대다. 옐런이 북경에 오늘날 날아가서 쭝꽁 관계자를 만나는 건 쭝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실상 채터마우스하고 이권 조정 때문에 만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쭝꽁이 아니라 CFR과 채터마우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 간 경쟁 좌우파보다 국제유통자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말가세